이번 영상에서는 MZ세대를 혁명주의자들이라 묘사한 것에 대해 추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1960년대에 구소련이 시작한 사회주의 이상향의 문화적 선동은 그 형태와 이름을 바꿔가며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회정의 운동에서 페미니즘, 동성애 차별금지 운동, 평등주의 운동, BLM, 이제는 워키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 이후 자라난 세대들은 전통에 대해서는 개인주의 성향을 보이는 동시에 기존의 사회구조 또는 질서에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동유럽의 공산주의자이자 철학자인 슬라브의 지젝은 1960년대 이후 서구 문화권에서 발발하는 소요사태나 폭동은 사실상 통제되지 않는다 평했습니다. 처음에는 인종차별주의에 대한 반발로 시작된 것 같았던 폭동이었지만 소유자들을 체포하고 보니 백인 노인이 꽤 발견되는 등 특이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뚜렷한 이유 없이 파괴와 약탈에 참여했고 아무런 죄의식도 느끼지 못해 경찰이 자신들을 그냥 풀어줘야 된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보다 압도적인 공권력이 투입될 때까지 폭동을 멈출 이유를 스스로 찾지도 못했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폭동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군중 뒤에 숨을 수 있다는 조건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폭동에 가담했던 것입니다. 왜 오바마가 2014년 퍼거슨 시티 소요 사태에 주방위군을 투입해야 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지젝은 사람들끼리 직접 접촉해야 하는 경우가 적다 보니까 요즘의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본능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그 스트레스를 배출할 배출구를 찾고 있다는 공산주의자답게 자본주의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력이 마비되는 것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쌓였다 할지라도 그런 행동을 틀린 것으로 인식을 하고 틀린 것임에도 그들이 행했을 때에는 경찰에 붙잡힌 뒤에도 죄의식이 없다는 것, 이것은 자본주의의 스트레스, 그 정도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되려 구소련의 체제전복 심리 전술, 그 심리 전술이 기존의 세계관을 흔들고 새로운 이상향을 제시하는 것을 통해 기존의 사회적 기준을 흐려버린다는 설명이 보다 설득력 있게 와닿습니다. 사회주의 이상향에 대한 문화적 암시가 전 KGB 요원이었던 유리 베즈메노프가 도덕성이라 불렸던 도덕적 분별력을 상실하게 한다는 것이죠. 평등주의 지상낙원에 대한 문화 및 교육계의 암시는 계속되어 온 것이 사실이고 지젝이 표현한 것처럼 언제나 조건이 성립되면 파괴와 약탈에 참여할 수 있는 자신의 사회적 행동에 대한 도덕적 분별력이 부족한, 그래서 잠정적으로 준비된 혁명주의자들이 사회 여기저기 포진되어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문화적 암시가 계속될수록 상황은 악화되어 총기 난사, 칼부림 등의 사태가 빈번해졌고 헐리우드 문화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서구권 외의 지역도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국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계획적이고 의도된 총기 테러가 종종 발생합니다. 2023년 한국의 수도권 지역에서는 칼부림 사태가 연이었고 2024년에는 정치인들을 향한 테러로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이런 양상이 가면 갈수록 악화된다는 것. 다시 말해 보다 젊은 세대일수록 잠정적 혁명가들의 출현 빈도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2023년 한국의 칼부림 사태는 한 70대 노인이 일본도를 휘두르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곧 보다 젊은 층으로 번져나갔습니다. 1960년대 중 문화적 암시에 노출되었던 세대는 히피 등 다양한 종류의 반정부주의로 치우쳤지만 그래도 그 세대 전반은 냉전을 겪으며 반공주의 또한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문화에 의해 휘둘리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대를 거듭할수록 암시는 노골화되었음에도 교회는 항상 침묵했고 결국 문화적 암시를 막아설 장치가 사실상 정지된 상태에서 MZ세대가 일방적인 문화의 암시 영향력 아래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MZ+, 그러니까 MZ와 그 이후의 세대들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스스로 사회 소요 사태를 기획하고 주동하며 시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2023년 8월 27일 영화표 값을 4달러로 할인하는 행사가 시작되자 미국의 10대는 SNS를 통해 스스로 연락하고 폭동을 기획하여 주도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 후 10대에 의한 범죄가 급증하여 키가 크다며 몇 인치인지 물었다는 이유로 총격을 가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SNS 주도의 약탈이 심해져 마트와 매장들이 문을 닫게 되었고 한국 언론에서는 심지어 서부 개척 시대의 재림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칼부림 사태가 이어졌고 10대가 서울에 가서 누구든 해야겠다며 상경해서 여중생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으며 2024년 정치인에게 테러를 가했던 10대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사상 최초로 북한에서도 MG 플러스 세대가 폭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자행하는 MG 플러스를 보면 1960년대 이후 폭동 참가 인원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먼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상해, 파괴, 약탈에 참여하고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며 압도적인 공권력 외에는 제압할 길이 없고 무엇보다도 특정한 이유나 동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사회적 소외 사태를 자행한다는 것이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조건이 성립되면 혁명을 시도한다는 것은 잠정적 혁명가들이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전 세대는 이러한 행동을 의심할 이유라도 분명히 주어졌지만 MG 플러스는 이념적 사유 없이 경쟁만을 요구하는 환경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도덕적 분별력이 특히 취약합니다. 물론 이런 성향을 보이지 않는 MG 플러스 세대의 개개인들도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다른 세대들에 비해 이 세대에서 두드러지는 이 세대의 일반적인 특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경우에 속하지 않는 MG 플러스들도 상당히 많은 수가 특히 온라인에서의 집단행동을 자랑스러워합니다. 누가 그들에게 권위를 준 것도 아닌데 온라인에서는 스스로 판사 검사가 된 것처럼 임의로 팩트체크하고 집단 정죄하는 인격살인을 서슴지 않습니다. 따져보면 그리 대단한 일도 아니고 무슨 연예인이 무슨 말을 했네만의 정도의 일로도 집단 정죄를 서슴지 않습니다. 법의 처벌 사유에 속하지 않는 일이라도 자신들의 심기를 건드리면 임의로 정죄하려 하고 집단 행동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주도하거나 가담합니다. 미국의 예를 들었던 것처럼 오프라인의 집단 행동 또는 협박 등 테러 행위로도 번져나갑니다. MG 플러스 중 조건이 맞는다면 소외 사태를 자행하거나 참가할 용의가 있는 숨어있는 혁명가들과 SNS에서 소유를 꿈꾸고 주동하는 인원들, 또 온라인에서 마녀사냥 또는 인민재판에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참여하는 인원들을 고려하면 MG 플러스는 아니 1960년대 이후 세대를 거듭할수록 잠정적 혁명가들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메타버스 시리즈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들의 범신론 내지는 사회주의 방식의 기계적 세계관은 메타버스와 4차 산업혁명을 통해 강화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MG 플러스는 실제로 기존의 세계관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 그것에 기반이 된 보수 기독교 세계관을 뒤엎는 세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온라인에서의 집단 행동에 거부감을 느끼지 못하지만 메타버스 시대가 되면 온라인에서 삶의 대부분을 영위하기 때문에 온라인에서의 집단 행동은 오프라인에서의 집단 행동과 유사한 수준의 파괴력을 발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1960년대 이후에는 MG 플러스 세대 외 세대에서도 잠정적 혁명가들이 발견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세대의 특성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반화된 세대는 MG 플러스부터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세지 말에 대해 표현하는 사랑이 식고 루머가 끊이지 않는다는 예언은 이런 방식으로도 성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MG 플러스는 많은 사회적 제약에서 자유로운 또 그래서 2000년 신학의 정수를 바로 계승할 수 있는 세대인 동시에 잠정적 혁명가의 세대로 굳어질 수도 있는 세대입니다. 잠정적 혁명가들의 세대로서의 MG 플러스는 이미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 흐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는 교회의 역량에 달려있는 것이고 교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유의미한 변화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는 사회주의 이상향의 위선적 선동을 상대할 때 미온책은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거듭 증거하고 있습니다.